조선시대 백성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했던 관리가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은 망설임 없이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이죠. 1691년 숙종 17년에 태어난 그는 영조의 신임을 받으며 여러 관직을 지낸 실존 인물이었죠. 조선 왕조실록에도 그의 이름은 여러 차례 등장할 만큼 정치와 행정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암행어사는 단순히 지방을 돌아다니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밀명을 받아 신분을 감춘 채 전국을 순행하며 탐관오리의 비리를 조사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살핀 뒤 임금에게 보고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언제나 존재하던 관직도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백성들의 원성이 커졌을 때 임금이 직접 파견하는 특별한 사명이었죠. 지방 관리들은 암행어사가 어느 고을에 나타날지 몰랐고 백성들은 마지막 희망처럼 그의 이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삶은 역사의 기록을 넘어 수많은 설화로 이어졌습니다. 정의로운 관리를 바랐던 백성들은 박문수의 이름에 다양한 이야기를 더했고 실제 행적과 민간의 상상이 어우러진 설화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금비령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록에 기록된 사건은 아니지만 경상북도 안동 풍산 일대에서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죠. 풍산은 예부터 산세가 험하기로 이름난 고장이었습니다. 낙동강 상류를 따라 이어지는 산줄기는 높고 깊었으며 영남과 내륙을 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길은 좁았고 비탈은 가팔랐습니다. 먹을 것과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탈진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특히 넘기 어렵기로 유명했던 고개 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박문수는 임금의 명을 받고 민정을 살피기 위해 풍산으로 향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행과 떨어져 홀로 산길을 오르던 그는 생각보다 훨씬 험한 산세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준비해온 식량은 모두 떨어졌고 물마저 바닥났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그는 끝내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죠. 하루가 지나고 다시 하루가 흘렀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지만 그는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았지만 대부분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거지라 여겼고 누군가는 괜한 일에 휘말릴까 두려워 외면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염병을 경계하거나 낯선 사람을 쉽게 돕지 않는 풍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미하게 의식이 남아있던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물 한 모금만 제발. 그때 산에서 나무를 캐던 아낙네들이 고개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를 발견한 젊은 여인 한 사람만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숨결을 살핀 뒤 다시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물. 주변에는 샘도 없었고 계곡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괜히 엮이지 마 라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아이를 품듯 그의 곁에 앉아 자신의 젖을 내어 갈증을 달래주었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체면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안악들은 놀란 얼굴로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금씩 정신을 되찾은 박문수는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먼저 내려갔던 안악네들에 의해 마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생명을 살린 일보다 외간 남자에게 젖을 먹였다는 이야기만 입에 올렸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여인의 남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흥분한 그는 마을 어귀에서 두 사람을 가로막더니 사정도 묻지 않은 채 아내를 거칠게 밀치고 박문수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박문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뭔가 오해가 있어. 남자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박문수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는 그대로 다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을 피하려 뒤척이던 순간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마패가 옷 밖으로 드러났죠. 순간 마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다! 남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노를 쏟아내던 그는 마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문수는 입가에 피를 닦아낸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여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선한 마음 덕분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사람을 함부로 단죄해서는 아니 돼요. 그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남편은 중벌을 각오했지만 박문수는 먼저 여인의 선행을 사람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면까지 내려놓은 용기였다고 설명한 뒤 남편에게는 다시는 성급한 의심으로 사람을 상처 입히지 말라고 엄하게 타일렀죠. 이어 박문수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부부에게 전답을 내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큰 보탬이 될 그 땅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한 사람의 선행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알리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그 후로 전답을 읽으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그날의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그 험한 고개를 넘기 전 반드시 먹을 것과 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 없이 넘지 말라는 뜻에서 금비령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남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금패령이라는 이름으로도 전승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박문수를 주인공으로 한 설화가 전국 곳곳에서 전해졌습니다. 억울한 백성을 구한 이야기, 탐관오리를 벌한 이야기, 이름 없는 사람의 선행에 보답한 이야기까지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금비령 설화도 그런 전승 가운데 하나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설은 분명 구분됩니다. 다만 백성들은 정의로운 관리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고 사람을 살린 선행 또한 함께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비령이라는 이름에는 험한 산길의 기억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한 생명을 구했던 여인의 선택도 함께 남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민간에 전승된 박문수 설화와 향토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